자, 그래서 이 집락을 뽑았을 때 그 클러스터의 크기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서울, 대전, 부산 이렇게 뽑았는데 서울의 가구 수, 대전의 가구 수, 부산의 가구 수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집락의 크기가 그래서 같은 경우랑 다르지만 조금 차이가 적게 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는 같은 경우를 볼게요. 그래서 공산품의 경우처럼 집락의 크기가 정확히 같은 경우, 또는 조사구처럼 집락의 크기가 무시될 정도로 작은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 그게 바로 이제 1단계 집락 추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1단계라고 하는 거는 클러스터를 나눈 다음에 그 각각의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표본들을 조사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네. 그렇게 했을 때 클러스터를 나누고 나서 어느 한 클러스터에 대해서만 표본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클러스터랑 표본이 그 담고 있는 표본의 크기가 너무 다르다고 하면은 이런 거는 저희 저번에도 했던 그 층화표본 추출법이랑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어느 한쪽에만 너무 음, 치우친 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무시될 정도로 작거나 아니면은 정확히 같은 경우에만 요 1단계 집락 추출법을 사용하겠다.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도 한번 예로 들어보면은 자, 라면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라면이 만약에 라면 상자가 1000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라면 상자가 1000개가 있는데 그 상자가 이제 클러스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자가 이렇게 이제 라면이 들어있는 이런 상자들이 1000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바로 저희가 말하는 클러스터라는 단위가 되는 거고 그 클러스터를 하나의 표본처럼 생각해서 일단은 이 중에서 어느 상자를 고를까 해가지고 나는 1번 상자, 뭐 4번 상자, 뭐 100번 상자 이렇게만 고를 거야. 해가지고 이 클러스터들을 먼저 추출하는 거예요. 이 1000개의 클러스터에서 50개의 클러스터만. 자, 먼저 그래서 1000개에서 50개의 클러스터를 랜덤으로 추출하여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요 각각의 상자 안에는 또 라면이 들어있을 텐데 거기에 40개의 봉지 라면이 각각이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각각의 상자 안에는 라면이 40개씩 들어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1단계 집락 추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40개를 다 조사를 해야겠죠. 표본을 뽑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네. 그래서 라면 상자에는 40개의 봉지 라면이 있고 그 40개의 봉지 라면을 모두 조사한다고 하자. 이렇게 되면은 1단계 집락 추출법이 된다. 요거 이제 이해될까요? 왜 1단계가 되는지? 요게 모두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1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음, 클러스터를 뽑고 나서 그 클러스터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표본들을 조사하면 1단계. 그 중에서 일부만 뽑아가지고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하면은 2단계. 이렇게 이제 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두라고 하는 키워드가 그 1단계인지 2단계인지를 알려주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쓰는 기호들은 이렇게 보통 쓰게 되는데, 첫 번째로 보통 저희가 라지 n을 쓰면은 모집단 진락의 개수. 그래서 클러스터가 몇 개 있는지 전체. 그래서 여기서는 라면 창자가 아까 클러스터라 그랬는데 전체 1000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라지 n은 1000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몰 n이라고 쓰면은 그 클러스터 중에서 뽑힌 클러스터가 몇 개인지 몇 개의 클러스터를 뽑은 건지 그걸 아까 전에 저희 50개라고 했기 때문에 스몰 n은 50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이라고 쓰면은 표본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기호 n이랑 기호 m은 앞으로 요 클러스터 샘플링 집락 추출법에서는 n은 클러스터랑 관계가 있는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m은 그 개체, 유닛. 얘는 유닛에 관한 표현, 얘는 클러스터에 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어, 그래서 저희 보통 대문자 쓰면은 모집단과 관련됐다고 그러고 소문자 쓰면은 표본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계속. 네. 여기도 똑같은 원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라지 n이라고 쓰면은 어쨌든 대문자니까 모집단과 관련이 돼 있는데 n은 클러스터랑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모집단의 클러스터 수겠구나. 그 다음에 스몰 n이라고 쓰면 일단 소문자니까 표본이랑 관련이 있겠고
n을 쓰고 있으니까 아, 클러스터랑 관련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스몰 n을 쓰면은 표본의 클러스터 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애들도 똑같아요. 요 라지 m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모집단과 관련이 있을 거고 그 모집단인데 모집단 그러니까 각각의 라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클러스터 안에 들어있는 표본이 전체 몇 개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EM은. 음, 여기서는 그 각각의 클러스터 안에는 같은 수의 표본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라면 상자에 어느 게 40개 들어있고 어느 거는 30개가 들어있고 어느 개는 50개가 들어있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라지 M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클러스터별로 들어있는 표본의 수가 달랐으면은 뭐 MI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얘는 클러스터별로 그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라지 M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수처럼 쓰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음, 클러스터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이따가 2단계 집락 추출을 할 때는 그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좀 이따가 아래 첨자가 붙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라지 M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각각의 클러스터 안에 들어있는 표본이 전체가 몇 개가 있는지, 그 모집단이 몇 개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라서 그거는 아까 전에 봉지 라면이 40개가 있다. 그래서 라지 M은 40, 그 다음에 조사 대상 모집 단수. 그러니까 이 전체 라면은 몇 봉지가 있느냐. 그거는 당연히 라지 M 곱하기 라지 N이 되겠죠. 요거 두 개 곱한 거. 그러니까 각각의 클러스터 안에 들어있는 개체가 몇 개가 있는지에다가 전체 클러스터 수를 곱하면은 그게 전체 수가 되겠죠. 개체 수. 그래서 여기서는 1000개의 상자 각각에 40개의 봉지라면이 들어있기 때문에 40 곱하기 1000개만큼의 봉지라면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4만 개가 바로 조사 대상 모집 단수 총 라면 개수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저희가 M0라고 많이 표현을 해줄 거예요. M0라 그러면은 전체 모집단의 개체수, 조사 대상 모집 단수. 이것도 하나 노테이션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총 표본 봉지 라면 수는 당연히 스몰 n 곱하기 라지 m이 되겠죠. 왜냐면은 저희 표본 봉지 라면 수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몇 개의 클러스터를 뽑았는지에다가 그 클러스터 수에다가 각각 몇 개의 표본들을 뽑았는지. 근데 여기서는 1단계 집락 추출이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뽑고 나서는 그 클러스터 안에 있는 모든 표본들을 다 저희가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라지 M개에 있는 봉지 라면들을 다 저희가 조사하는 거잖아요. 1단계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뽑은 클러스터 개수에다가 그 라지 M을 곱해 주시면은 그게 바로 요 총 표본 봉지 라면 수가 된다. 여기에서 이 라지 N이었던 게 스몰 n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뽑은 음, 클러스터 개수만큼만. 음, 그리고 기호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n과 관련된 거는 클러스터랑 관련된 거, m과 관련된 거는 유닛과 관련된 거, 개체랑 관련된 거, 그리고 항상 표본조사론에서는 대문자는 모집단과 관련된 거, 소문자는 표본과 관련된 거,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어 요거 이제 기호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아니요. 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호를 정리를 해둘게요. 자, 요거 쭉 읽어볼 건데, 자, 다시 볼게요. 제가 N과 관련된 거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 클러스터. 그죠? 클러스터랑 관련된 거고, 얘는 대문자니까 모집단. 그 다음에 얘는 소문자니까 표본.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라지 M이라고 쓰면은, 그러니까 M과 관련된 건 뭐라 그랬어요? 유닛. 그죠? 유닛, 그 개체 수다, 원소 수다. 그래서 한 클러스터 안에 들어있는 그 원소 수를 말을 할 건데 그 클러스터에서 라지 M이라고 쓰면 즉 대문자를 쓰면은 전체 모집단의 수 그래서 집락을 구성하는 전체 원소의 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렇게가 되는 게 이제 라지 M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YIJ라고 쓰면은 자
IJ라고 쓰면 저희가 요 순서대로 쓸 거예요. 이 아래 첨자를 쓸 때는 자, 이렇게 써볼게요. Y, I, J라고 쓰면 첫 번째 I는 몇 번째 클러스터인지 이거는 몇 음, 번째 앞에 클러스터를 먼저 써줄 거고 이 J는 그 클러스터 안에서 몇 번째 유닛인지 그래서 클러스터 유닛 순서로 이 아래 첨자를 달아준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i번째 클러스터의 j번째 원소의 자료값이다. 그게 yij인 거고 그럼 그냥 yi라고 쓰면 뭐냐? 그냥 yi라고 적혀 있으면은 그 클러스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번째 집락의 합계. 그래서 이걸 보통 그냥 대문자 라지 y라고 많이 써줄 거고 그 다음에 yi에다가 요 바 달아주시면은 그거의 평균. i번째 집락의 평균. 그래서 여기 라지 yi 바 여기다가 바만 달아주시면 되는 거고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그 클러스터에 그 클러스터 각각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 즉 라지 m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 위에 있는 합계를. 네. 그 다음에 라지 y 바라고 하면은 이 집락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구해놨던 요 i번째 집락의 합계를 모든 i에 대해서 다 더하고 그거를 집락의 개수, 클러스터의 개수로 나눠주시면은 그게 바로 집락의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 대전, 부산이 이렇게 클러스터로 뽑혔다고 했을 때 얘네들의 평균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보는 게 요 라지 y바라고 한다면 요 스몰 y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서울, 부산, 뭐 대전 이렇게 있으면은 이 서울의 평균은 이 서울 안에 있는 이 개체들의 평균은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는 게 YI 반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좀 다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이제 처음 보는 표현이실 텐데 바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9번 평균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YIJ라고 쓰면은 I번째 클러스터의 J번째 유닛이다. 요거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그것들을 모든 I와 모든 J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에 있는 원소들의 그 값들을 다 더하고 라지 N 곱하기 라지 M 하면 뭐였어요, 이게? 이 뜻이? 모집, 모집단, 음. 그, 유닛 개체수? 그쵸. 여기 전체 모집단이 몇 개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 라지 N 곱하기 라지 M이. 네. 그러니까 라지 M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개체수를 의미했고 라지 N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개의 클러스터가 전체가 몇 개의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였는데 그거 두 개를 곱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전체 모집단에는 몇 개의 유닛이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라서 그 유닛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 유닛 개수로 나누면 아 전체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러스터 안에 원소의 평균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서울, 대전, 부산 얘네들을 이 가구들 다 모아가지고 얘네들의 평균을 낸 게 Y 바바라고 하는 거예요. Y 바의 바. 그리고 처음 보시는 그 기호이실 텐데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럼 봐봐요. 여기에서는 대문자를 썼으니까 당연히 모집단에 대한 값들이겠죠 얘네는. 음, 요거를 소문자로만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이거를 소문자로. 그러면 얘네는 당연히 무슨 얘기가 될 거냐면 같은 의미인데 모집단에 대한 얘기를 하던 걸 표본에 대한 얘기로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문자 썼던 거를 소문자로만 바꿔버리면 끝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 라지 N 썼던 거를 스몰 n으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라지 N, 라지 M 썼던 거를 라지 N은 스몰 n으로 그다음에 라지 M은 그대로 라지 M인데 왜 그러냐면 1단계 집락 표본 추출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클러스터 뽑으면 그거 있는 거 다 전수조사한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라지 M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 이해되나요? 이렇게? 어, 서울, 대전, 부산이라는 클러스터가 뽑히면 그 안에 있는 가구를 다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네. 그러니까 라지 M은 표본에 대해서도 똑같이 유지가 되겠죠. 어, 그 안에 있는 클러스터에 있는 것들은 다 조사를 할 거니까 뽑히면. 음, 그래서 이 라지 Y바 라지 Y 바의 바에 대해서 스몰 Y바 스몰 Y 바의 바 이렇게 바뀔 때 라지 N을 스몰 N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따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의미만 알면은 그렇게 외울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 자, 기호 정리 다 됐을까요? 네. 네, 그럼 이거 넘어가서 저희 문제 풀기 전에 이제 요게 이제 1단계 집락 추출법이라고 하는 개념이었고